4번 착오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착오를 일으켰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것이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것이 109조에 규정되어 있죠. 중의 부분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 그러나 누구에게? 선의 제3자에 대한 것보다 안죠. 이런 뭘 한다고? 상대적 취소. 자, 취소는 네 가지에 따랐죠. 제착사강, 제한능력, 착오사회강박. 그런데 제한능력은 절대적, 나머지 세 가지는 상대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는 누구에게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취소는 누구에게는 선의 제3자에 대하지 못하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절대적 취소는 제착사강 중에서 제한능력만, 미완성만, 자, 미완성만, 취소사의 몇 가지, 제착사강, 제착사강만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한능력 취소는 절대적, 누구에게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는 상대적 취소다. 누구에게는 효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는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착사강,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착오는 상대적 취소네요. 나머지 두 가지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어서 배웁니다만은 이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미성년자의 취소, 제한능력 중에서 대표적인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의 취소는 취소당하는 사람 쪽에서 저놈이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애가 겉으로 보기에는 덩치도 좋고 한 30 정도 돼 보여. 그런데 열압이 안 됐더라. 그럼 내가 착각했다. 내가 보호받아도 못 받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는 없고 미성년자를 보호하자. 그런 취지에서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친구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미성년 여부를 따져서 해야 되지 나중에 물건을 팔았다든지 샀다. 그 친구가 미성년자다. 취소하면 꼼짝없이 당한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 미성년을 거쳐서 어른이 되잖아요. 자, 미성년자의 취소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취소라고요? 절대적 취소다. 취소는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가 있었고 절대적 취소에는 미완성, 미성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있고요. 이들을 제한능력자라고 하고 취소 사유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경우만 취소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지만 약정 취소는 없습니다. 약정 취소는 없고요. 자, 취소 사유 네 가지 제착사강, 그 중에서 제한능력 취소, 미완성, 절대적 취소, 나머지 착오사회강박은 상대적 취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착오에 관한 규정은 또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약속하기 따라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싸게 사면서 반품 불가, 그런 경우는 진짜 반품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판례인데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어.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하면 취소를 배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 관한 규정은 강규정이 아니다.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취소할 수 없도록 약속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조문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당사자 약정으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에 배울 사회강박과의 비교가 중요합니다. 착오는 임의규정이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110조의 사회강박은 강행규정입니다. 착오는 임의규정, 110조의 사회강박은 강행규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약속하면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약속해도 취소할 수 있어요. 어느 이민아에게 사기치고 겁을 내서 계약해놓고 너 나중에 사기당했다, 겁먹었다 라면서 취소할 수 없게야. 그래도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 적용법을 보시겠습니다. 똑같죠? 공무원, 공법, 소송, 주식거래가처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과실만 취소할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없죠? 가벼운 과실로 취소할 때 취소당하는 상대방 쪽에서는 그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지만 가벼운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가벼운 과실로 인하여 취소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 또 상대방은 그로 인해서 입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건 물론 사회강박을 다 배워야 제가 정리해드리지만요. 착오와 사회가 경합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기치면 착하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했다, 사기당했다. 그것은 요건 입증해서 취소하면 좋지만 만약에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진다면 뭐가 쉽겠습니까? 사기가 쉽습니다. 다음 배우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착오는 중위부분 착오로서 중대한 것이 없어야 돼요. 사기는 요건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취소가 쉬운 것이 사기다. 물론 요건을 갖춰야 되겠고요. 착오와 사기가 경합하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면 사기로 인한 취소가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고요. 이에 관해서 착오와 담보 책임은 법조문에 없고 또 판례도 없는데 통설이 이 두 가지 착각해서 사는데 물건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 착오로 취소하지 못하고 하자담보 책임은 정됩니다. 하자담보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매도한 사람은 물건 흠을 책임지거든. 조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착오는 조문이 하나밖에 없고 109조. 따라서 이 경우는 물건을 샀는데 착각했더라. 근데 흠이 있더라. 이런 경우는 착오로 취소해서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담보 책임을 물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착오와 담보 책임이 경합하면 담보 책임만 정됩니다. 반대로 착오와 사기는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착오가 되겠습니다.